낙동강 끝자락에 위치한 철새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네. 을숙도입니다. 아, 맞습니다. 부산 아이가. 네, 부산. 바로 나오시네요. 네. 근데 여기가 사실은 또 예술의 핵심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네. 모든 예술의 어떤 종합판을 느낄 수 있는 어. 2024 부산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죠. 이야, 부산 비엔날레. 네. 근데 이번 주제가 네. Seeing in the Dark. 어둠에서 보기. 맞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렵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둠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네. 또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또 어둠 속에서 바라봐야 더 집중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려 36개국에 78명의 작가가 349점을 출품했는데 와. 전부 어둠과 또 그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밝음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약간 새롭게 보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왜 깜깜한데 바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아트 페어를 갔었잖아요. 키아프와 프리즈를 소개해드렸었고 이번에는 비엔날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쉽게 풀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아트페어는 가격도 붙어 있고 네. 구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술품 백화점 의미고 또 사고 팔 수 있는. 그죠? 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인데 여기는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떻게 미술에 대한 안목을 올릴 수 있는 아트 행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트페어가 백화점이면 네. 비엔날레는 패션쇼인 거죠. 너무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우리가 패션쇼에서는 옷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또 저거를 현실에서 입을 수 있어? 할 정도의 어떤 맞아요.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아니 을숙도가 김해공항 바로 옆이라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도 네. 지금 이렇게 보이고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보시죠. 네. 외경부터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거.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작품이죠. 작품이죠. 패트릭 블랑의 수직정원이란 수직정원. 작품인데, 그죠? 이 부산 현대미술관이 네. 자연 친화적인 게 딱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수직으로 뻗은 정원이 미술관을 감싸고 있는 거죠. 작가가 저런 식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식물의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여기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부산에서 나고 자라는 그런 생물들을 네. 여기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쵸. 아까도 보니까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 사계절 좀 다른 작품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봄에는 꽃이 필 것이고 여름엔 푸르다가 가을엔 단풍도 들었다가 겨울엔 이제 앙상하게 줄기만 남을 거고. 네. 이야, 계절마다 와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사계절마다 다 건물의 모습이 바뀌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멋있다. 와. 그야말로 생태 작품. 네. 와. 거대한 송전탑인데 네. 대나무로 되어 있네요. 오. 와. 오.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설치 미술이 반겨주는데 네. 저 지역도 특이한 작가예요. 레바논 베이루트라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 네이미 작가인데 이 제목이 좀 특이해요. 뭐예요? 더빙 식물이에요. 더빙 식물. 네, 더빙 식물. 대나무처럼 보이죠? 맞아요. 대나무 통이 보이고 대나무 통으로 만든 송전탑 곳곳에 이 약간 확성기가 달려 있고 네. 더빙 식물이다. 오,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래서 이 작가는 사운드도 함께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계속 네. 들리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네. 소리군요. 이런 약간 구운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사운드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 권력 구조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작가는. 네, 정말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권력 구조를 송전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소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그쵸. 위한 어떤 외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가장 선동하기에도 좋은 구조니까 아 입구에서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머, 엄청 큰 걸개네요. 이야. 오,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상당하고, 이 높은 층고를 진짜 가득 메운 네. 두 작품인데 굉장히 너무 동양적인. 특이해요. 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고 관세음보살. 맞아요. 딱 바로 아시네요. 성모 마리아. 알죠? 네. 에이. 송천 작가님인데 네. 이분이 조금 특이한 게 약간 그 느낌이 나잖아요. 양산 통도사에서 실제로 스님이세요. 스님이세요? 네, 그래서 불화를 연구하시는데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가장 섭리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진리는 결국에는 행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약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뭔가 종교의 대화학.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이시자 또 승려이시기도 그죠. 하면서 태화를 그리시는데 네. 이 작품은 제목부터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관음과 마리아. 맞습니다. 진리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네. 종교인답게 좀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그런 화두를 좀 던지고 싶었던 의미예요. 저희 집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댁은 또 성당을 다니시고 저희 집은 불교라서 진짜 네. 저희 집에는 반가사유상 굿즈 모양과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상의 십자가가 같이 네. 놓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저는 깊이 빠져 있진 않지만 결국 종교가 다 달라도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작가분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네,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쪽은 또 굉장히 특이하게 네. 눈만 그려져 있어요. 진리의 눈이에요. 근데 또 잘 보면은 네. 이 눈이 좀 다르죠. 한쪽은 이제 마리아상의 눈인 것 눈이고 같고 한쪽은 관세음보살. 맞아요. 관세음보살 눈인 것 눈인데. 같아요. 이번 전시를 위해 여기 직접 그리신 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왜 서양 화가들 고전 작품들을 보다 보면 눈동자를 그리는 게 되게 힘들다 이런 그쵸.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눈만 딱 그려놨고 어디서 보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잘 보면은 이 마리아의 눈에 별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마에. 네. 저게 북극성을 상징한다고도 한대요. 길을 잃을 때 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는데요. 마리아의 눈과 길을 찾아주는 북극성을 따라서 오. 집을 찾아왔던 거죠. 네. 여기 작품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정유진 작가의 네. 망망대해로라는 작품인데 망망대해로? 네, 설치 오.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자체가 작품이에요. 이 전체가 다 작품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안에까지? 네. 이야, 굉장히 그 규모가 거대한 작품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전시장 입구를 들어오면서 이게 뭔가 망원경 같은 딱 맞추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사실 작가님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네. 저도 마치 망원경으로 이 환경을 보고 있는 풍경을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망망대해라고만 했으면은 뭔가 좀 막 헤매는 느낌? 길을 헤매는 걸 텐데 망망대해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목적지가 정해진 느낌이에요. 망망대해로! 약간 이런 느낌인 딱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죠. 네. 네. 몇몇 관람객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정말 정리가 안 된 건 줄. 창고 같은 거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설치하다가 그죠?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네. 같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부서져 있는 잔해 이런 네.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약간 어떤 난파된 어떤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또 목재를 이용해서 보트를 만들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해적들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한쪽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어요. 네. 올라가도 실제로- 되는 거죠? 네,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봐도 돼요. 그리고 계단 옆에는 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위에서 올라다 봐도 되고 네. 들어가서 봐도 되고. 여긴 진짜 네. 조금 항구의 느낌도 있고 그러게요. 부둣가의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정말 부서진 배의 느낌도 있고. 깨진 유리창 이런 게 약간 그러네. 난파선의 느낌, 네. 잠수함 그런 느낌도 있고. 와,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설치 미술은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의 규모를 한 작품에 할애하는 게 네. 진짜 어떤 비엔날레의 힘이다. 그렇죠. 이게 네. 비엔날레니까 이 정도의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야. 이렇게 망망대로를
경험해보고 나오면 바로 앞에 또 눈부신 대형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야, 아니 눈이 막 조명에 반사가 돼서 네. 눈이 부시기도 한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말벌집이에요. 말벌집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 난리 나죠. 네, 진짜 도망가거나 뭔가 대피하는 요령이 필요한데 네. 그런 어떤 근데 그 말벌이라는 게 꼭 이렇게 내 집 처마 밑에 시골에 가보면 그치. 침입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위치도 선정을 하면서 네.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서 있는 게 안전한가 혹은 어떤 이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해보게 하는 작품이에요.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수많은 네모들이 어떤 미로를 의미하고 네.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간 거울처럼 반사가 보이잖아요. 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명도 반짝거리고 하다 보니까 대형 샹들리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요. 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무조건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예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름답고. 네. 이게 만약에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으면 바람에 같이 이렇게 흔들리면 또 더 아름다웠을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도 들고. 그럼 진짜 거대한 벌집 같겠다. 그러니까요. 예. 와, 어마어마한 규모고 네. 또 한쪽 구석에 심지어 기둥을 주축 삼아서 네. 설치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말 옛날에 그 집 안에 약간 구석에 말벌집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네요. 예. 이쪽 벽면 가득에 또 다양한 네. 화화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익숙한 붓터치가 네, 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우리 동네 미술관 애청자라면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윤성남 작가잖아요. 아, 예.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유기견 시리즈를 또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네.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 시리즈네요. 네. 항상 그렇잖아요. 비주류의 시선을 두고서 네.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던 분인데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약간 숨겨졌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다시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배우거나 기억하고 있는 몇몇 분의 이름이 네.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기억나는 분을 꼽아봐라 하면 진짜 몇 없죠. 사실 유관순 열사 네, 그러니까. 정도. 이렇게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군요. 네. 어떤 도구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정말 어떤 사료나 어떤 고증에 의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약간의 글을 참고하면서 그 짧은 단서로 따라갔던 거예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어떤 기물을 들고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 태극기를 들고 정말 울부짖는 모습의 네.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이 작업이 2020년부터 23년까지 네. 꼬박 3년에 걸친 장기간 프로젝트였대요. 이야. 그 힘들었던 일제강점기, 네. 광복을 염원하며 야.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기적이죠. 네, 근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는 아직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또 비슷한 역사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네. Tutti i paesi che circondano Israele avevano prigionieri. Ogni speranza è crollata con la sconfitta del 67. 2층 전시장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네. 와, 여기도 곳곳이 오. 굉장히 큰 작품들이 그러니까요. 네. 공간 자체도 널찍하고 네. 여기에 좀 컬러풀한 작품이 있네요. 아, 작가 자체는 이게 친숙한 작가는 아니에요. 어, 캄보디아 작가인데 캄보디아. 티안리 추란 작가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다음에 사진을 찍고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한대요. 네. 아니 보니까 캄보디아 작가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네. 또 한국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요 수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 항상 뭔가 수평선이 그려져 있고 네. 조금씩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한 투쟁, 캄보디아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미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선이 있는 거고 네. 어떤 그 경계 너머를 지향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비엔날레는 이렇게 국내 작가들뿐만 아니라 네.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네.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박이소 작가의 작품인데 무제입니다. 제목이 무제이고 가로치고 가로 안에 오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라는 건데 현대미술이면서도 개념미술 작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현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제목을 정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복잡함? 그럼에도 오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영상이 있어요. 지금 뭔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죠? 보이거든요. 잔상들이.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네. 뭔지 몰랐어요. 오늘 하늘이래요. 오늘 하늘? 네. 그래서 아. 밖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대요. 아. 우리가 밖에. 그럼 지금 부산의 하늘인 거예요? 네. 아. 지금 우리가 걸어온 하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씨에 따라 이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제목도 오늘인 거죠. 어머. 지금 구름이 하늘에 많이 껴있어서 네. 그런지 약간 흐릿한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물방울이 지금 딱 떨어졌어요. 비 와가지고. 비가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고 네. 또 한쪽에는 약간 또 구름 사이로 해가 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모습인 것 같고 약간 그렇게 감상하면서 뭔가 왜 불멍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하늘멍을 할 수 있는 하늘멍. 이쪽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설치 작품이 보입니다. 네. 걸개처럼 걸려 있기도 하고 멀리서 봤을 때 어떤 화려한 색감 네. 그리고 사이즈에 굉장히 눈이 가는데요. 오, 어. 김경화 작가님인데 네. 보통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로 사회 문제를 많이 다루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앞에 작품들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게 좀 많았는데 시각적으로 예쁘니까 네. 확 들어와요. 마음이 좀 놓이면서. 네. 야, 아니 근데 뭐 연꽃의 모양도 있고 네. 학의 모습도 있고 나비도 있고 잉어도 있고. 네. 이쪽도 약간 꽃과 그러네요. 나비 네. 이런 도상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뭔가 푸른색과 짙은 어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 주제와 어울리는 이런 색감으로 네.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좀 작가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부산에서 그 설치 미술로 작업하고 있는 김경화이고, 이번에 부산 비엔날레 이제 참여 작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냥 봤을 때에는 뭔가 아름답다라는 형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비엔날레의 주제와 뭔가 연관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번 주제 비엔날레 주제가 어둠에서 보기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네.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시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항상 어떤 시각의 모든 걸 거의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이제 시각을 잠시 좀 이렇게 접어두고 뭔가 다른 깊게 보기 위해서 다른 감각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중에 아픈 역사, 잘 모르는 그런 묻혀있는 역사를 가지고 이번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꽃과 나비라는 형상을 이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꽃과 나비라는 거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희생되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바느질을 하나하나 해서 다 손으로 다 이어서 그렇게 바느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얼룩들이 자세히 보면 있거든요. 이런 얼룩들이 우리가 부산은 한국전쟁 그 보도연맹 사건과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부산에서도 수많은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산의 어떤 그런 학살지 중에 한 곳을 제가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 자라난 풀들을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 얼룩들을 넣었거든요. 염색을 하듯이 뿌리신 거군요. 그래서 실제 그 희생된 분들의 어떤 당시에 어떤 끌려가면서 흘렸을 피나 눈물이나 땀이나 그런 얼룩들을 제가 여기에
넣었죠. 그래서 그냥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작품을 작업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지금 이제 전체 올 1월부터 지금 7월 이제 비엔날레 전까지 아마 매일 하루 10시간씩 10시간씩. 주말 없이 주말도 없이요? 네. 와. 거의 장인에 가까운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작가님이 봤을 때 관람객이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뭔가 좀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중점으로 두고 봤으면 좋겠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싱 바느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앞만 보잖아요. 앞만 이렇게 정돈된 앞만 보는데 윗실과 밑에 있는 밑실이 함께 만나야지 바느질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치 작품을 앞만 보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뒷면도 볼 수 있게끔 아. 설치를 한 게 이 뒷면과 그리고 그림자까지가 네. 우리 역사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면 그 이면까지 이분들의 희생이나 그런 아픈 역사까지를 저희가 좀 알고 그렇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치를 한 거여서 좀 거기에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바라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네. 또 이쪽에 있는 작품도 색감 자체가 마치 무릉도원처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그냥 사진을 찍는데 네.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 그리고 그림자까지 보면서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너무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네. 영상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어둠 속으로 들어왔고요. 네. 영상 앞에 지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앉아서 감상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작가가 호주 출신인데 호주로 이송된 이주민 4세래요. 그래서 더욱 이런 메시지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검은 새에다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거친 파도 속을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바다도 깃털 같아요. 자, 이제 지하 공간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야, 역시 전시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오. 대형 천작품이 있는데 한속 작가.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왜냐면 캄보디아 작가예요. 역시 캄보디아. 네, 그리고 약간 종교나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캄보디아에 소승불교의 두 종파가 있대요. 그 두 종파의 계급을 상징하는 승복으로 만든 거예요. 아, 맞아요. 승복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거 그죠. 알고 있었는데 오렌지빛을 입으신 분들도 네. 간혹 볼 수가 있고 이 검붉은 색을 입으신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다 계급이 있군요. 그쵸. 그래서 저는 승복으로 만든 작품은 또 처음 봐요. 여기 또 특이한 작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작가님이 좀 되게 어려운데 네. 소라윗 송사타야라는 작가예요. 맞아요. 송사타야 소라윗 작가인데. 송사타야.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재료가 어머, 멸치, 그죠? 조개 껍데기도 있고요. 홍합도 있고. 그러니까. 와, 이게 헉! 어머, 잘 보면 냄새 나요. 나요. 네, 그죠? 이건 약간 공감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로 치면 4D인 거죠. 네. 근데 보니까 태국 작가예요. 근데 실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부산 해안가에서 작가님이 수집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네. 바다에서 나온 것들, 소금까지. 여기는 나뭇가지만 네. 이 등나무 덩굴만 태국에서 고향에서 가져오셨대요. 여기 작품 설치하는데 처음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 미술관 사람들이 이걸 다 말리고 있었대요. 부산이라는 공간과 네. 작품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네. 인간과 자연의 어떤 상호 관계를 오. 작품으로 나타내고 싶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연과 어떤 저 덩굴을 엮어놨나 봐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만큼 네. 소리도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와, 어머. 여기는. 아이고, 밥그릇 뒤집어 놓으면 이거 복 나간다고. 그러니까 혼나는데. 어떡하지? 예. 뭔가 전복된 것 같기도 하고. 라즈 아쉬리 구디라는 야. 작가인데 이름에서 약간 인도의 그러니까.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특이하다. 우와, 정말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그릇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계급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계급이 높은 그릇도 있고, 네. 그죠? 낮은 그릇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이 뒤집어 있으면서 그냥 모든 게 전복된 느낌이죠. 인도에는 아직도 그 계급 사회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거대한 것 그리고 소주자만큼 작은 것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데에는 네.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관람하는 순서도 안 정해져 있어요. 보통 맞아요. 동선이 있어야 되는데 동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네. 전시장들이 많잖아요. 아예 표시를 안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야, 말린 생선에서 막 음. 큰 막 설치 작품 네. 그리고 막 찢어진 승복. 오늘은 회화, 설치, 영상 너무 다양해서 시간이 맞습니다.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요.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이 캠핑카 너무 앙증맞은데 이것도 작품인 거죠? 역시 딱 바로 알아보시네요. 이두원 작가의 작품인데 네. 혼자 독학하면서 미술을 공부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딱 보면은 캠핑카 잘 보면 부처의 모습이 벌로 형상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실내에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피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2편으로 나눴어요. 네. 너무 볼 게 많아서 네. 지금 울숙도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1편을 했고 네. 2편도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부산 근현대 역사관, 한성 1928 그리고 초량제를 찾아갈 거거든요. 와,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미술 축제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스토리가 있는 미술 여행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